벤츠를 타고 매일 호텔 조식을 즐기는 여자가 있습니다. 64 나경화. 사람들은 멋부리며 사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화려함은 언제나 그림자를 끌고 다닙니다. 오늘 한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결을 바꾸었는지 그 길고도 조용한 진실을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90년 22살의 경화는 부산에서 배우를 꿈꾸던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내 인생은 그대로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고 그녀는 훗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단돈 $300를 들고 패션의 도시 밀라노로. 낯선 언어, 낯선 골목, 낯선 공기. 관광 가이드로 시작한 하루는 저녁이면 이탈리아어 회화책과 함께 끝났고 밤마저 남은 용기를 모아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관광 코스 설명을 외우다 보니 건축과 역사에 대한 감각이 생겼고 손님들의 질문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다 보니 통역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 작은 일감들이 하나둘 모여 그녀의 세계는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언어 감각과 섬세한 관찰력은 그녀를 더 깊은 무대로 데려갔습니다. 디자이너 쇼룸과 공장, 바이어 프리뷰, 프레젠테이션. 경화는 한 벌의 옷에서 천의 결, 실밥의 마감, 라벨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명품은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공임과 철학, 그리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회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경화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무모함이 아닌 준비된 귀환이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경화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밀라노에서 갈고 닦은 안목과 네트워크로 수입 의류 사업을 시작했죠. 빨리, 많이 대신 오래 사랑받을 것을 고르는 원칙은 통했습니다. 유럽 감성이 담긴 라인업은 금세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경화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발주가 늘어나자 그녀는 드디어 첫 사무실을 냈습니다. 책상 위엔 팩스가 쉴 새 없이 종이를 뱉어냈고 통장 잔고는 서서히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어릴 적 가난이 굳게 걸어 잠갔던 한문이 이제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문 뒤엔 언제나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함께 이탈리아에서 고생했던 친구가 찾아와 확실한 투자라며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경화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시간이란 이름의 신뢰는 종종 가장 단단한 방심을 만듭니다. 예금은 계약금이 되었고 계약금은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건 사기였어. 그 한 문장에 사무실이 비었고 꿈이 비었고 마음이 비었습니다. 돈을 잃은 아픔보다 컸던 건 믿음을 잃은 상처였습니다. 경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밀라노로 날아가 처음으로 돌아가듯 한 걸음씩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믿되 반드시 확인한다. 공장 라인의 원단 입고부터 완성품 포장까지 그녀는 모든 공정에 자신의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했던 건 신뢰였고 신뢰를 지키는 건 기록이었습니다. 그 치밀함은 곧 거래선의 신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짜 바이어가 현장에 돌아왔다고 업계는 속삭였습니다. 수익이 다시 흐르자 경화는 지난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꺼내들었습니다. 욕심보다 안전, 속도보다 지속. 바이어 사업의 수익 일부를 보수적으로 부동산에 분산했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본인의 발로, 눈으로, 귀로 확인한 곳에만 투자했죠. 급등을 노리지 않고 일상을 지키는 수익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의 삶을 다시 단단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벤츠를 몰면서도 마음속 브레이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현관문을 닫으면 그 넓은 집엔 발걸음 소리도 메아리 쳤습니다. 조식은 세련되었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성공은 삶을 밝히지만 온기를 대신하진 못합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경화는 오래전 자신을 속였던 친구의 행방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주소를 손에 쥐고 그 동네를 향했습니다. 부엌과 거실의 경계도 없는 한 칸짜리 컨테이너, 라면, 김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좁은 방. 그녀는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난은 분명한 잘못이 아니지만 사기는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4살 남짓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몸으로 떨리는 손으로 이방인을 막았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세요. 분노는 그 자리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잘못한 어른 뒤에도 누군가의 세계 전체가 서 있다는 사실. 경화는 밥상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차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큰 집에 살아도 혼자구나. 저 사기꾼은 아무것도 없어도 든든한 내 편이 있네. 그녀의 인생의 축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같은 식사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 평생 독하게 버티며 이룬 것들이 갑자기 목적이 아니라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경화는 조심스럽게 결혼을 생각했고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키와 외모, 스펙이 아니라 위기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 갑자기 꺼진 불 앞에서 본능처럼 빛을 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양경찰 구조대원 정도윤. 곰처럼 순하고 말이 적고 시끄러운 자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화는 알았습니다. 위험할 때 먼저 뛰는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오랫동안 현장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컸고 바다처럼 묵묵했습니다. 그 곁에 서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의 봄 경화는 결혼했습니다. 세상은 늦었다고 말했지만 인생에게 늦음이란 말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경화는 처사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그녀는 아이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전부가 될 시간. 호텔 조식의 온기보다 더 달콤한 건 잠에서 막 깬 아이가 엄마를 찾아 파고드는 그 체온이었습니다. 아이의 탄생과 함께 사업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빨리 많이 해서 안전하고 오래로. 화려한 포장 대신 아이 손에 쥐어도 걱정 없는 소재를 고르고 마진보다 품질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의 퇴근은 시간을 지켰고 거래처와의 약속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변화는 곧 숫자로도 돌아왔습니다. 고객은 더 오래 머물렀고 직원의 이직률은 낮아졌고 거래처는 믿을 수 있는 바이어로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한때 뒤집으려던 밥상. 경화는 이제 매일 그 밥상을 다시 펴고 아이와 남편과 함께 먹습니다. 식탁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아이의 웃음, 남편의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 이 소소한 소리들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벤츠키가 손에 있어도 아이 손을 잡을 때만 느껴지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그녀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경화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건너왔습니다. 퇴근 후 문을 열면 제 아이는 2팔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 작은 포옹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많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매일 구해줍니다. 사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 저녁 도착하는 작은 체온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나경화의 삶은 화려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 웃는 저녁이었습니다. 부와 명성이 아닌 손을 잡아주는 사람과의 동행. 비닐하우스촌의 작은 아이는 어쩌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랑도 누군가에겐 전부예요. 경화는 그 전부를 마침내 자기 삶 속으로 들였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